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14주차 3강입니다. 자, 우리 아르고의 몸이 벌써 몇 주째 계속되고 있는데, 아르고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귀환해서, 이제 왕위를 내놔야 되는데, 펠리아스가 왕위를 내놓지 않아서 메데이아가 음모를 꾸며서 젊게 해준다고 해서, 딸들을 유혹해서 펠리아스 왕을 삶아 죽인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발각이 나갔고 코린토스로 추방이 돼요. 이아손과 메데이아가 이미 그 둘 사이에서는 아들과 딸이 어린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아손 사랑의 영웅이 어떻게 보면 사랑이 많아서 또는 정치적인 생각이었겠죠. 코린토스의 왕녀 글라우케와 결혼을 하려고 듭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 얘기는 그 유명한 메데이아라는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작품에 나오는 얘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거든요. 글라우케랑 결혼을 하려고 들자 이 메데이아가 이제 선물을 준다고 하면서 드레스와 관을 보냈는데 아이들을 시켜서 관을 보내게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독을 발라는 거죠. 헤라클레스가 감염됐던 중독됐던 그 독 같은 건데, 그래서 왕녀가 타 죽습니다. 그거를 입어보다가. 근데 왕도 그거를 어떻게 구하려다가 같이 묻어서 같이 타 죽고 왕궁도 불이 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메데이아는 이 음모를 꾸밀 때, 지금 결국 이아손에게 복수하는 거죠. 이 음모를 꾸밀 때 그 마침 이 코린토스에 와 있었던 아기오스 왕, 누구죠? 테세우스의 아버지 아기오스 왕이 도와주겠다는 이제 약조를 미리 받아놨어요. 그래서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아테네로 가버립니다. 원래 이제 신화 버전에서는 아이둘이 있었잖아요. 이 아이둘을 이제 신전에, 헤라 여신의 신전에다 두고 간 걸로 되어 있는데 코린토스 사람들이 와서 죽였다, 뭐 이렇게 분노한 코린토스 사람들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에우리피데스는 메데이아가 스스로 죽이게 합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또 벌어지는 거죠. 뭐 메데이아의 어떤 분노, 야손에 대한 분노가 이해 못할 바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 자식을 죽이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근데 그리스 비극이라는 게 이렇게 그다지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도덕을 권하는 뭐 그런 비극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감정들, 원시적인 감정들을 잘 드러내는 에우리피데스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그 야만적이라고 그러면 뭐 좀 문화적이지 않은 것 같고 원시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메데이아 편에서 조금 변명을 하자면, 기왕에 이미 드레스와 관을 보낼 때 아이들 손에 들려보냈기 때문에 어차피 애들은 죽을 운명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대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메데이아가 굉장히 차분하게 일을 처리하는 거죠. 그럼 물론 이제 그 에우리피데스 작품에 보면 그 망설이는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하손의 자식을 죽임으로써 이하손에게 복수한다. 자기 자식을 죽인다는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여튼 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이하손은 말년은 아주 그래서 이제 꾀죄죄합니다. 그래서 아르고 밑에서 잠을 자다가 이 아르고 배가 무너져서 깔려 죽었다, 뭐 이렇게 사랑의 영웅의 비참한 말로가 여기 또 드러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선 펠레우스가 그 황금 양모를 갖고 돌아온 장면, 양모, 펠레우스란다, 이하손, 펠리아스가 여기 앉아 있고요. 다음에 자, 이제 여기는 이 버전은 이제 양을 집어넣어서 살려내는, 젊게 하는 장면인 겁니다. 펠리아스겠죠, 머리가 하얀 거 보니까 메데이아일 테고. 우리가 직접 찍은 사진을 올렸어요. 사진도 좋게.
자, 이거는 아이손을 젊게 하는 장면으로 한 겁니다. 뭐 보물 약재를 썼던 뭐 어떤 거겠죠. 메데이아가 우통을 벗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거는 그래서 펠리아스의 딸들이 아버지를 지금 목을 따는 거. 그래서 집어넣으려고 그표 속에다가 이게 아마 알케스티스인 것 같은, 아니면 메데이아거나 여기 참여하지 않는 방조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철없는 딸들. 여기 그 장면들을 뭐 영화 시퀀스처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펠리아스 늙은 아버지를 여기로 끌고 가서 이제 좀 목을 따려는 메데이아의 모습도 보이고, 그렇죠. 이거는 그 복수하기 위해서 메데이아가 옷을 보낸 장면입니다. 그리고 왕녀, 코린토스의 왕녀에게 옷과 관을 보내는 장면이고요. 자, 그래서 복수를 한 메데이아가 용을 타고, 용의 수레를 타고 하늘을 날아오는 장면이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나 있는 거죠. 아이들 둘이 죽었고, 이하손이었을려나요? 그러니까 뭐 영화가 없으니까 장면들 여러 개를 이제 묶어놓은 겁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얘기들, 아이들이 있고, 용이 끄는 마차가 보이고, 그렇죠? 그 메데이아와 관련된 것들을 쭉 구조로 해놓은 작품이고요. 이 메데이아가 그래서 아이게우스한테 가서 아이게우스에게 아들을 낳아주죠.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게우스가 아들이 없어서 신탁을 받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신탁의 내용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뭐 고향에 돌아가기 전까지는 뭐 자루를 풀지 마라 뭐 그런 소리를 들어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싶어서 그 지역에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갔더니 그 말이 뭔지 알아듣고 자기 딸을 자기 했다, 동침을 시켰다. 그래서 이제 테세우스가 낳았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테세우스가 혹시 아이가 생기거든 나한테 보내는데 뭐 징표를 줬다는 거잖아요, 칼을. 그래서 테세우스가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그때 여기서 용이 끄는 마차를 타고 갔던 메데이아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아이게우스에 이미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테세우스에게 이게 진짜 아들인 걸 미리 알아보고, 아직 아이게우스는 몰랐어요. 그래서 독을 든 잔을 권하고 있는 거죠. 테세우스에게 이 장면을 그린 겁니다. 근데 아이게우스가 잔을 주다가 옆에 찬 칼을 알아보고 뭐 잔을 떨어뜨렸다. 그래서 메데이아 또 도망갑니다. 메데이아는 근데 끝까지 살아남아요. 재밌죠? 권선징악과 좀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하손의 얘기가 끝났습니다. 물론 아르고의 모험이었습니다만 이하손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관장돼 있고, 우리가 메데이아라는 또 희대의 악녀의 얘기들 같이 들어봤습니다. 메데이아 나중에 엘리시온이라고 그 그러니까 뭐랄까 서양의 무릉도원, 이상 유토피아 뭐 이런 곳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메데이아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뭐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뭐 처치가 되고 다른 사람이 왕위에 있었나. 그래서 또 메데이아가 그를 물리치고 자기 아들을 왕위에 올렸고 뭐 등등의 얘기들이 또 뒤에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큰 영웅들의 얘기들이 끝났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쭉 지켜봐서 아시겠지만 그리스 신화라는 게 일종의 족보 찾아가기 같은 거잖아요. 제우스가 누구랑 누구랑 해서 애가 태어났는데 걔가 또 누구랑 누구랑 결혼해서 누가 또 나오고 뭐 그 얘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그리스 신화는 결국 그리스 비극의 어떤 원형이 된 거고, 그 그리스 비극이 그리스 신화의 자양분을 길어서 걸작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 비극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두 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웅의 이야기들의 마지막에 무수한 영웅들이 뭐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는 그 두 가문 얘기들을 이제 정리하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오이디푸스 가문인데, 오이디푸스가 선조여야 오이디푸스 가문이겠습니다만 워낙 오이디푸스가 유명해서 오이디푸스의 가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쪽은 저기 트로이 쪽에서, 아니 트로이자 펠레폰네스 반도 쪽에 그 마케도니아 쪽 가문입니다. 아가멤논 이쪽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자, 이 오이디푸스 가문의 선조를 쭉 따라 올라가면 카드모스라는, 아까 그 이아손이 용의 이빨을 뿌려서 나오는 사람들을 죽이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얘기의 원조입니다. 자, 이 카드모스는 그리스 신화에 어떻게 등장하게 되느냐? 에우로페 아시죠? 제우스가 황소로 변해서 에우로페를 등에 태우고 크레테 섬으로 가서 거기서 에우로페가 미노스 왕을 낳는다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니키아의 왕이, 페니키아는 그리스는 아니고요.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항해도 굉장히 잘하는 아주 부유한 도시 국가죠. 이 페니키아의 왕녀가 에우로페였기 때문에 그 왕이 굉장히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다 세상 이것저것으로 파견을 보냅니다. 그래서 딸을 찾아와라. 그래서 네 동생을 찾지 않으면 돌아오지도 말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카드모스도 히랍 북쪽의 트라케 지역을 뒤졌는데 뭐 전혀 다른 곳, 크레테 섬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정착해서 살기 위해서 그 동네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죠. 넬포이에 가서 신탁을 구했더니 보름달 무늬가 옆굴에 있는 소가 나타나거든. 그 소를 따라가서 그 소가 눕는 곳에, 못하네요. 그 소가 눕는 곳에서 살아라. 그래서 쭉 아니나 다를까 신탁을 받고 밖으로 나와 보니까 그런 소가 있어서 그 소를 따라서 쭉 갔더니 멀리도 갔어요. 트라케 델피에서 테바이 쪽으로 간 거죠. 되게 멀리 갔어요. 그것이 이제 테바이의 전신, 테바이라고 씁니다만 테베라고도 하고 테바이라고도 합니다. 테베의 복수형이 테바이예요. 근데 아테네도 아테나이라고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복수로 하면 좀 커 보인다고 생각하는 건가 보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혼용돼서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테베, 테바이, 뭐 아테네, 아테나이. 테바이 전신은 카드메이야, 카드모스라는 이름에서 따왔겠죠. 카드메이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소를 잡아서 아테네 여신에게 이제 제사를 지냈는데 자기 부하 중에 한 명을 이제 물 기르러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함흥차사야. 그래서 가보니까 용이 샘을 지키면서 거기 접근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카드모스가 그 용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아테네 여신이 옆에 또 도와줘요. 그래서 용의 이빨을 땅에 뿌리라고 시켜서 땅에 뿌려보니까 땅에서 또 용사들이 나오고, 스파르코입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여신이 시키는 대로 그들 가운데 돌을 던지니 그들이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5이 남았을 때 싸움을 말려서 이들을 주축을 해서 새 도시를 건설하게 됐다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스파르토이고 씨뿔로 태어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테바이의 귀족 가문들의 조상이 됩니다. 테바이도 꽤 큰 도시국가예요. 원래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융성했고,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좀
약해질 때, 쇠약해졌을 때 융성했던 것이 또 테바이기도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아폴론의 신탁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아폴론 신전의 아폴론 신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활 보이시죠? 여기는 소가 나타나고 있고, 카드모스가 용을 죽이는 장면이죠. 항아리 그림입니다. 칼을 들고 있고, 저쪽에서 이렇게 목을 잡아 죽이는 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그림으로, 이 용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이미 죽은 부하가 있고, 물길로 와서 이 사람 자기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지만 항아리는 꼭 잡고 있네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는 창으로 죽이는 걸로 돼 있죠. 용이 머리가 하나가 아니었군요. 셋은 되는데, 그죠? 화살이 박혀 있는 장면도 있고. 자, 아까 나왔던 그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위치가 여기인 거죠. 카드모스가 스파르토이 땅에서 씨뿔에서 태어난 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용은 이제 이쪽에 처치돼 있어요, 그죠? 말려서 5명만 살아남게 했다 뭐 얘기잖아요. 헤르베스가 여기 나와 있고. 자, 그런데 이 용이 사실은 아레스의 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샘을 지키고 있던 아레스의 용을 처치했으니 벌을 받아야 돼서 1년간 노예 신분으로 봉사를 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대신에 아레스와 아프로디테 사이에서 태어난 딸 하르모니아와 결혼합니다. 하르모니아는 하모니아시 하모니, 조화, 화음 그런 뜻입니다. 묘하게 이제 부조한데 사실은 아레스와 아프로디테잖아요. 아레스는 전쟁의 신,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의 여신인데 둘은 부부 사이가 아닙니다. 불륜입니다. 그죠? 헤파이스토스가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복잡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혼잔치를 벌이는데 헤파이스토스가 선물이라고 목걸이를 가져오는데 이 목걸이가 여러 사람의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결국 헤파이스토스는 이 불륜 불륜 남녀의 씨앗까지도 헤파이스토스의 저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따로 얘기가 안 됩니다만 어쨌든 이 얘기가 이 목걸이 때문에 이 목걸이를 차지하려고 등등 여러 가지. 그리고 집안의 아이들이 다 불행해집니다. 보시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실은 카드모스는 페니키아의 왕자였잖아요. 페니키아 이 왕자가 가져온 게 뭐냐면 글자입니다. 페니키아는 이제 그 페니키아 문자인데 페니키아 문자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음 문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성놀이 하는 거 있죠. 지읒 기억 뭐 이렇게 써놓으면 뭐 자전거라고 읽는다거나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원래 글자를 알고 있으면 초성만 써도 그걸 알아맞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글자가 이제 페니키아의 문자입니다. 근데 그리스인들이 거기다가 모음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획기적인 일인 겁니다. 최초의 모음이 있는 문자가 이제 그리스 문자예요. 히라 문자. 이 BC 8세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스는 워낙에 그 전에 문자가 있었어요. 트로이 전쟁 시절 그때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그리스의 원주민들이 두어 차례 바뀌었는데 1차로 이주해 왔던 원주민들 중에 크레테에 정착한 원주민들이 있었고 그 크레테에서 처음으로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스 문화권 안에서.
그 다음에 다시 2차로 온 이주민들이 이제 미케네 쪽에 정착을 하고, 그걸 호메로스 왕국이라고 부르는데, 호메로스의 시대, 호메로스가 초사시로 읊은 시대가 바로 이제 그때였기 때문에, 기원전 14세기부터 시작해서 17세기인가 16세기인가 였던 것 같은데, 그 미케네 왕국을 세웁니다. 그 미케네 왕국이 크레테로 쳐들어가요. 그 크레테를 정복하고 크레테의 문자를 배워서, 크레테의 문자는 선문자입니다. 이게 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쭉쭉 서 있고 거기다 이렇게 뭐 빗금을 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쐐기 문자라는 것도 있고 비슷한 겁니다. 결승 문자, 새끼줄 같은 거 꽈서 이렇게 표시하는 방식의 문자도 있고, 그 비슷한 형태의 문자인데 선문자 A가 있고 선문자 B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문자 A는 크레테의 문자고 선문자 B는 미케네의 문자예요. 근데 선문자 B는 해독이 됐는데 선문자 A는 아직 해독이 안 됐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랬던 그리스 문자 역사가 미케네 왕국이 갑자기 없어집니다. 이 트로이 전쟁 전후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전 12세기 전후 미케네 왕국의 흔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흔적이 없었다기보다는 고고학적으로 도시에서 모여 사는 어떤 유적의 발견들이 기원전 12세기 이후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당시 지중해를 떠돌아다니던 보트 피플, 일종의 해적이죠. 그들이 이제 떼거지로 몰려와서 그리스를 싹 쓸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다른 이주민들이 북에서 내려와서 주인들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등등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고고학적으로 한 400년 정도 문자로 된 기록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모여서 대규모의 어떤 사회 조직을 가지고 살았던 흔적이 없고, 농촌의 조그만 촌락들로 흩어져 살았던 것만 이제 발견된 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의 암흑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의 암흑기인데, 그러면다가 기원전 9세기부터 8세기 사이부터 점점 그 작은 촌락들에 모여서 좀 더 큰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폴리스라는 이름이 붙고, 그리고 동방과의 무역이 재개됩니다. 동방이 워낙 이제 풍성한 물산이 풍부한 곳이라서, 그래서 동방과의 무역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새로운 신흥귀족들이 나타나고, 그 와중에 이제 문자가 성립이 되고 호메로스의 서사시들이 등장하고, 이게 이제 기원전 8세기인 겁니다. 바로 그런 이제 그리스의 역사를 신화적으로 반영한 것이 이제 카드모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신화적으로 카드모스가 페니키아 문자를 가지고 와서 그리스 문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에 문자가 다시 생긴 겁니다. 그 전에 문자는 선문자인데 리니어라고 그래요. 리니어 선문자였는데, 이제 이거는 자음과 모음을 갖춘 알파벳입니다. 최초의 알파벳이죠. 역사상 지구에서 최초의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이라는 말 자체가 알파와 베타, 그리스어 철자 순서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알파와 베타를 합쳐서 알파벳이라는 말이 나온 거고요. 제일 첫 말이 알파고 맨 끝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기독교의 신이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과 끝이라는 뜻입니다. 상식상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히람 문자 얘기를 했고, 카드모스에게는 4딸과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헤파이스토스의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건지 다들 불행해졌습니다. 우선 제일 큰 언니 세멜레, 디오니소스의 어머니죠. 제우스의 본 모습을 보여달라고 한 바람에 타 죽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노. 이 이노는 디오니소스를 키워줬다가 헤라의 질투로 광기에 빠집니다. 이 질투의 문제가 어떻게 된 거냐면, 그때 왜 아르고의 몸 얘기할 때, 원래 지금 네펠레와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잖아요. 그 헤레와 프리소스 둘을 낳잖아요. 근데 이 왕이 다시 결혼을 해갖고, 결혼했는데 누구냐? 이노랑 결혼한 겁니다. 이노가 그래서 아이들을 해치려고 하니까 이제 네펠레가
황금양, 하늘나는 황금양을 보내서 그걸 타고 갔던 거잖아요. 근데 이 이노가 아이들을 낳는데 그 왕이 미칩니다. 그 왕이 미쳐서 아이들을 패대기 쳐서 죽여요. 그때도 한번 그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노가 미친 거죠. 이런 얘기가 이제 전해지는 겁니다. 자, 이노까지 얘기하고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